2026년 5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꽤 좋네요. 이번 주는 지금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연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장이 금요일장에는 없었죠. 그리고 5월 4일은 있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번 주 영상 들어가 봅시다. 제일 먼저 FOMC가 있었고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높아져서 파월은 남겠다 이런 표현도 잠깐 썼던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정학적 위기감이 어찌 됐든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다 됐다 이런 식으로 S&P 같은 경우는 5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유가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환율도 좀 높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아직은 딱히 마무리된 것 같지 않다. 물론 좀 끝내고 싶어 하고 그러는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리의 방향성, 인플레이션, 연준 스탠스 이런 매크로 환경을 좀 살펴보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어요. AI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잡음이 좀 나오곤 있죠. 오픈 AI 어떤 수익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곤 있지만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들이 잘 나와서 어제 장도 괜찮았다. 리스크는 유가, 그 다음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코스피는 금요일장에 우리는 금요일장이 아니죠. 우리 목요일장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꽤 많이 이번 주에 팔았다고 볼 수 있죠. 차트 모양은 우리도 역시 5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주 동안 한 1.90% 상승하면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짝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직 상승의 어떤 힘이 끊어져 있는 건 아니다. 세리메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찝찝합니다. 저 역시도 5월 달에 조금은 조정 기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은 힘이 꺾여 있는 건 아니다. 자, 코스닥은 개인만 좀 많이 산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1개월, 3개월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보다는 개인이 코스닥 쪽에 좀 많이 매달려 있다. 차트 모양 역시 어떤 박스를 형성하면서 여기서 뚫기만 하면 어떤 시그널만 들어오면 굉장히 급히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놓고 기다리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한번 뜰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이 다른 주변 환경이 혼자 가게 내비두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눈치 보기 장세밖에 안 되죠. 개인들의 베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코스피랑 비슷하게 움직이죠. 코스피가 보다 삼성전자라고 보니까 자,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49.25로 저번 주보다는 조금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49.16까지 14까지 떨어졌었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 이거 지금 제가 캡처한 거 맞겠지? 정체 개인들이 조금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 버티는 선에서 상승의 힘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는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 가능성을 조금 더 많이 보고 있다. 아시아 증시는 리케이, 대만 각권, 상해 다 좋았습니다. 항상 조금 처지지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역시 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 수직 상승이라고 보이죠. 굉장히 좋은 모습, 힘이 굉장히 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코인 쪽은 반등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좀 약하네요. 굉장히 좀 약해 보인다. 거래량도 좀 떨어지면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큰 반응이 없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겠나. 이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추세를 좀 깼나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모르죠. 조금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MVRV G스코어 역시 아직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베팅할 단계는 아니다. 분할 매수는 상관없지만 베팅하기엔 좀 쉽지 않다. 금현물은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금현물은 한 4천선 요런 레벨에 다다르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국내 KLX 금현물 역시도 뭐 20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저번 주에 했어야지만 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지켜봐야죠.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갈지, 그리고 튀어 오를 때 그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기준선 20선을 돌파하면 주봉상 이게 지금 거의 5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환율은 약간 소폭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 달러 인덱스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WTI는 상승을 급하게 하고 있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역시 100불이 넘어간 상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채금리 역시도 지금 4.37%로 굉장히 높이 떴다가 가라앉긴 했지만 높다. 2년 금리 역시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에 좋은 현상은 아니다. 자, 공포 탐욕 지수는 67로 저번 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은 좀 탐욕 쪽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변동성 지수는 서서히 하락해서 16.77, 좀 많이 내려오긴 했죠. 아직도 높은 편이고 15 위쪽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지만 많이 내려와 있다. V코스피, 우리 장시의 어떤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 여전히 크고 언제든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리 역시 약간 횡보하는 쪽, 골드와 마찬가지로 하락 횡보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고배당주를 좀 보면 삼성카드, 기업은행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한국엔컴퍼니 좀 지켜보자 이랬고, 삼성화재, JB금융지주, 개인적으로는 금융지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리츠 이슈가 있었어요. JR 글로벌 리츠인가 그 종목이기 때문에 리츠 주식도 괜찮아 보이고 금융주들도 괜찮아 보인다. 코덱스 금융 탑10 커버드 콜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가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목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어떤 전략에 포함을 시켜볼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소폭 상승했다. 27.03에서 74로 좀 올라왔고요. 국내 계좌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해외 계좌는 거의 비슷비슷했다. 기타 계좌 역시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코덱스 200이 조금 올라왔고 코스닥 150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차트 모양은 일단은 포트폴리오 전략, 국내 대형주 10종목을 제가 잡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대충 보시면 다 좋았다. 탐욕은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 투자가 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요. 오늘 또 잘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딱히 제 눈에 콱콱 들어오는 것들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리밸런싱 주간이고 앞전 영상에 우리 월말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